원샷 원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계산 작업 3강 상시 3회를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 참고사항입니다. 자,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시 3회 계산 작업 1번입니다. 자, 1번 표 1에서 응실 C3부터 C9까지네요. C3부터 C9까지 여기가 되겠으며 이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시오. 야, 그러네요. 이게 월부터 금까지는 평일이라 나타나면 되고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로 주말로 표시하면 됩니다.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 자, if와 weekday 함수를 사용해라 그러네요. 자, 일단 이 문제는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21년 12월 6일이 무슨 요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을 적을 수는 없네요. 그래도 우리가 분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if와 weekday 두 가지가 사용되었네요. 이런 경우 if와 다른 함수들이 함께 사용될 때는 무엇을 먼저 적는다 하더라? 대부분 if가 95% 이상 if부터 쓰고 if 안에 weekday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if와 다른 함수의 조합이 사용되면 항상 if가 출발 스타트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weekday 자주 사용하는 함수가 아니죠.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빈칸에 한번 찍어주시고 weekday fx 함수 마법사를 실행시켰어. 자, 자주 안 쓰는 것은 일단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W weekday 찾습니다. 찾았네요. 자, 여기에 보니까 weekday 선택했고요. 일정 날짜의 날짜의 요일을 1에서 7까지 수를 구합니다. 요일에 해당되는 숫자를 1, 2, 3, 4, 5, 6, 7, 8로 7까지 나타낸다네요. 확인.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시리얼 넘버입니다. 몰라요? 읽어볼게요. 날짜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주인님, 어떤 날짜의 요일을 구해드릴까요? 자, 일단 이 날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날짜 선택하고요. 다음, 리턴 타입 한번 볼게요. 자, 리턴 타입을 보니까, 자, 결과 유형을 지정하는 수로서 1, 2 또는 3. 그러네요. 여기는 1이나 2나 3을 적어라. 이런 말이 되고요. 문제에서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요일이 1에서 토요일이 7인 유형은 1번을, 그러니까 우리 요일이 1,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되어 있으면 1번을 하면 되고요. 월요일이 1, 토요일이 7인 것은 2, 그리고 월요일이 0, 일요일이 6인 것은 3을 쓰십시오. 자, 문제에서 1번을 쓰라 그랬네요. 1.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 한번 찍고요. 자, 지금 이것이 6이 나왔잖아요. 우리 타입을 몇 번으로 했습니까? 1번으로 했죠. 자, 1번 요일일 때는 1번을 했습니다. 자, 일요일이 뭐가 된다? 1이 되겠네요.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뭐가 된다? 토요일이 7까지 되겠네요. 유형을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이 1인 거네요. 이러면 안 되죠.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월요일이 1, 일요일이 7이네요. 그러면 유형을 뭘로 한다? 1이죠. 1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게 월요일이 1인 유형인데 이 리턴 타입을 1로 잘못 봤네요. 자, 2. 자, 그러면 지금 5가 나왔습니다.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날짜는 무슨 요일이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이 1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자, 5가 나왔으니까 이 날짜는 금요일이 되겠네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요일에 해당되는 숫자를 구하는 거네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의 답은 먼저 if. if 하기 전에 또 있죠. 자, if가 사용됩니다. 과연 이 문제는 if를 몇 번 만에 몇 번 사용해야 될까? 자, 답의 종류입니다. 답의 종류의 개수. 일단 답의 종류가 평일과 주말이 있습니다. 답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항상 if의 개수는 답의 종류의 개수 빼기 1입니다. 따라서 답의 종류가 두 가지고 마이너스 1을 하면 이거는 if를 한 번을 사용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if. 자, 날짜의 무엇을 구한다? 숫자, 날짜의 숫자를 구합니다. 구해가지고 이것과 무엇이 6, 7이 토요일과 일요일이죠. 그러면 6을 비교하겠습니다. 6을 비교해서 자, 이것이
10과 이렇게 같거나 큰가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게 1이면 거짓말, 5까지는 거짓말이 되겠죠. 6이면 참말, 7이면 참말 이래 됩니다. 토요일과 일이면 참말. 그러니까 yes, 참말이면 무엇이라 하면 됩니까? 주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거짓말이면 무엇을 한다? 놓으면은 뭐 평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게 수요일이라 가정할게요. 수요일이면 3이 놓겠죠. 3과 3은 6과 크거나 같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니까 평일이 놓으면 됩니다. 자, 7이라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7이라면은 일요일이란 의미가 되겠죠. 7이라면 7은 6과 6보다 같거나 크다. 참말이죠. 주말이 나오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자, 답이 놀새를 걸리게 해주고, 자, 이제 출발하면 되겠죠. 에펙터 눌립니다. 어떤 거?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야 되겠죠. 함수 마법사. 자, if. 항상 if가 사용되면 if부터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외국인이 한글을 읽듯이 논리검사를 수행하여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고 확인할 것 같으면 안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읽을 의미가 없죠. 단어를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를 돋보기로 보고 전체 문맥을 생각합니다. 자, 먼저 논리 검사를 수행하여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즉 논리 검사란 말은 논리란 말은 참말, 거짓말을 의미하게 됩니다. true, 참이나 거짓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반환은 돌려준다 이런 말입니다. 자, 따라서 논리 검사를 해서 참말일 때의 값, 거짓말일 때의 값을 돌려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논리 검사가 나오면 꼭 뭐와 뭐가 같다, 크다, 작다, 같지 않다. 특히 같지 않다는 작거나 크지 않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 자, 먼저 로지컬 테스트네요. 로지컬 테스트. 주인님, 뭐 가지고 참말, 거짓말을 따질까요? 우리 날짜에 해당하는 숫자를 구해야 되겠죠. 날짜에 해당하는 날짜의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위크데이. 자,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이거라 그랬죠. 눌러주시고. 자, 다음 위크데이 들어갑니다. 시리얼 넘버. 자, 날짜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주인님, 날짜가 어디 있습니까? 요놈이다. 요거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 요놈이다. 가르쳐주면 됩니다. 두 번째, 리턴 타입입니다. 보니까 일요일이 1, 토요일이 7인 것은 1번. 우리 문제에서는 월요일이 1로 출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몇 번으로? 2번. 그래서 여기는 2. 마지막까지 채워주면 위에 한번 찍어줄게요. 자, 이거 결과가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1. 월요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유형을 2번. 2번은 월요일이 1이라 그랬죠. 그리고 if로 갑니다. 자, if에서는 이것이 참 잘 틀립니다. 어떤 거? 로지컬 테스트는 꼭 뭐와 뭐가 같다, 크다, 작다, 같지 않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놈이 크거나 같다. 뭐 6이 토족, 7이 1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자, 밸류 이퍼트로. 자, 본데 이래요. 밸류, 값, 이퍼, 뭐뭐이면 true, 값, 참이면 값, 참일 때의 값들 말합니다. 자, 밑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로지컬 테스트가 이것이 로지컬 테스트가 되죠. 테스트가 true일 때, 참일 때 돌려주는 값입니다. 자, 이게 참이란 말은 주말이죠.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주말로 표시해라 그랬죠. 주말. 다음, 거짓말일 때는 평일. 마지막까지 채워주면 위에 한번 찍어주시고요. 지금은 월요일이었죠. 평일입니다. 맞습니다. 확인. 두 번째입니다. 이거 채우기 핸들러를 이용해서 채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답을 구할 때는 이 셀을 찍었습니다. 이 셀의 답을 구할 때는 이 셀을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찍는 위치가 달라지네요. 달라지게 되면 달러 사인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피한 십자가로 쫙 당겨주시면 평일 주말 나왔네요. 지금 이거 두 개만 주말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날짜가 제가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주말인지 평일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쓰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상시 2번 보겠습니다. 계산작업 2번 중간고사네요. G3부터 G9 여기네요. 다음 기말고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학점 기준표 요거 학점 기준표 여기가 되겠네요.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됐고, 자, 학점을 계산하는데 평균은 학생의 각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함.
에브리지와 H로가 없더라 그러네요. 아, 여기에 답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평균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만 적겠어요. 자, 평균 구할 때 간단합니다. 자동하게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눌리고, 그리고 드래그, 엔터. 자,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답이 뭐가 나와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3점이네요. 83점은 이 구간입니다. B가 나오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B. 요거 적는 거 크게 문제 없죠? B 적었습니다. 다음, 여기는 평균이 78점이네요. 78점은 이 구간입니다. 70점과 80점 사이. 그래서 여기는 C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에 적을게요. 자, 여기는 답이 무엇이 나와야 되는지. 자, 한번 볼게요. 요것도 합계 한번 구해볼까요? 평균 구했어. 이거 두 개 평균. 자, 이거는 88점이네요. 88점이니까 이 구간이네요. 따라서 이거는 B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답을 알아두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1번 문제의 경우 연도가 2021년 날짜를 알 수 없었죠. 그래서 못 구한 겁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나는 이 P라는 답을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번 이거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에브리지로 평균을 구했고요. 두 번째, 이 값을 가지고 이 테이블에서 찾았습니다. 2번 엑셀은 이거 H로급이죠. 답이 이렇게 있으니까 H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H로급 써라 그랬습니다. 자, 나는 에브리지 평균값을 가지고 H로급으로 찾았지만 엑셀은 거꾸로니까 H로급 안에 에브리지가 사용되면 되겠네요. 출발입니다. 자,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자, 찍고 항상 엑셀은 찍고 출발입니다. F8 눌러서 뭐부터 사용한다? H로급 H 찾아갑니다. H로급 찾았습니다. 자,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하여 지정한 행의 같은 열에서 데이터를 축출, 꺼집어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하여,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테이블에 대한 규정으로서, 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찾습니까? 평균을 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 평균이 여기서부터입니다. 평균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테이블 범위임을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꼭 체크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틀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다음 확인. 자, 룩업 밸류 뭔지 모르겠어요. 읽어볼게요. 룩업 밸류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자, 일단 우리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표는 여기입니다. 첫 행은 이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평균이잖아요. 주인님, 표의 첫 행에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을 구해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에브리지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함수 추가입니다.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 쓸 때는 이거 함수 추가 에브리지. 항상 이렇게 마법사가 나타나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에브리지. 자, 인수가 아니라 인수들의 여러 개죠. 영역 지정돼야 됩니다. 평균을 구합니다. 우리 평균 구하는 거 맞죠? 맞으니까 확인. 만세. 뭐가? 넘버 1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넘버 1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넘버 1만 하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넘버 1은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값입니까? 값들입니까? 값들이란 말은 여러 개입니다. 영역 지정 드래그 해주세요. 이런 말이고 뭐? 그러니까 이 말의 결론은 주인님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것을 드래그 해주세요. 그래 알겠다. 이거 두 개 평균 구할 겁니다. 그랬더니 87.5 우리 조금 전에 88점 나왔죠? 반올림 됐습니다. 맞죠? 여기서 확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확인은 함수의 처음에서 하셔야 됩니다. 클릭. 자, H로고. 자, 87.5는 나왔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 널리 한번 읽어볼게요. 테이블 널리 데이터를 검색이란 말은 찾고 축출 꺼집어내려는 표입니다. 주인님 표가 어디 있습니까? 표는 우리 규정을 했었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크게 문제없죠. 다음 로우 인덱스 넘버 한번 읽어볼게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글자만 아시면 돼요. 테이블 내의 행번호로. 자, 일단 테이블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거 행은 이것이 1, 이것이 2, 이것이 3. 자, 따라서 여기는 1, 2, 3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고요. 다음 행번호로. 자, 값을 축출할 행을 지정합니다. 끄집어낼 행을 지정합니다. 자, 우리 끄집어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 되겠다? 3번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 말도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비슷하게 일치, 정확하게 일치, 이거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데요. 이 평균값 예를 들겠습니다. 87.5. 자, 이 평균들이
여기에 정확하게 모든 평균들이 여기에 100% 있는 경우는 정확한 거, 한 개라도 없으면 비슷한 값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평균도 여기에 100% 똑같은 게 있고, 이거의 평균도 똑같은 게 여기에 있고, 모든 평균이 똑같은 숫자가 여기에 있다면 정확한 거, 한 개라도 없으면 비슷한 값을 해야 됩니다. 지금 87.5는 여기에 있나요? 87.5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거는 뭐 정확한 값이 아니라 비슷한 값이어야만 됩니다. 자,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찾으려면 뭐 true. 참고로 컴퓨터에서 펄스는 0, true는 1입니다. 물론 여기 true, true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1로 적어도 되니까 1 적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채워지면 위에 한번 찍고요. 자, 내가 생각했던 값이 얼마다? B. 실제 값도 얼마다? B. 이것이 맞잖아요. 현재까지 맞았단 말입니다. 확인. 다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답을 구할 때 빼빼한 십자가를 써야 되니까 영역, 이거 두 개 영역 잡고 이거 영역 잡았습니다. 자, 이거 답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영역 잡고요. 이 영역도 잡아야 됩니다. 또 이거 답을 구할 때는 이거 영역 잡고 이거 영역 잡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이 영역은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는 것은 달라붙이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안 바뀌잖아요. 이렇게 같은 게 계속 지정되면 이거는 달러를 붙여야 됩니다. 즉 어디부터? G12부터 K14까지는 달러를 붙여야 됩니다. 찾아볼게요. 여기 보니까 G12부터 K14까지 있죠. 얘는 꼭 달러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F4 키를 한 번 누르면 다 붙죠. 엔터. 그리고 빼빼한 십자가 채우기 핸들러를 나타나게 하고 더블 클릭해도 돼요. 따락 이렇게 하면 나타납니다. 자, 답이 나왔을 때 BB 맞고 BB 맞고 CC 맞네요. 이렇게 두 개 또는 세 개가 맞으면 이 문제는 아무 이상 없이 풀어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아무튼 엑셀 함수는 계산 작업은 우리가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과 내가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함수를 잘하는 길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돼요. 한글을 읽고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면 나도 모르게 다 됩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 학과 A14부터 A21, A14부터 A21 관련이 있네요.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영학과 세 개가 있네요. 관련이 있는 셀 제가 찍었습니다. 뭐의 평점? 그럼 이거가 평점이 되겠네요. 평균을 계산해냈습니다. 옆에다가 한번 구해볼게요. 자, 자동화께 눌러주시고 평균 구하고 싶은 거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고 찍 엔터. 평균입니다. 예, 구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되었고요. 다음 평균은 소수점이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예, 그러면 이거 반올림 되네요. 반올림 하면 이거의 정확한 값은 3.74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조건을 입력하세요. 자, 의외로 이런 조건을 입력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조건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과가 뭐인 거? 경영학과. 문제의 조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로 된 것은 저는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학과 컨트롤 C, 컨트롤 V. 경영학과 컨트롤 C, 컨트롤 V. 크게 문제 없죠? 됐고,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함수는 D-average.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평균, 에버리지가 평균이지 않습니까? 라운드, 반올림 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마법사에 들어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나는 어떻게 구했는지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1번 평균을 구했습니다. D-average를 이용해야 되겠네요. 평균을 구했고 이 값을 어떻게 했다? 반올림 했잖아요. 2번 라운드 했습니다. 엑셀은 거꾸로 해야 되겠죠? 라운드 안에 평균을 들어가서 반올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라운드부터 출발입니다. 자, 찍고 함수 마법사 들어갑니다. 에펙트 누르고 자, 먼저 라운드 ROUND 찾으면 됩니다. 스펠링이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찾는 것은 크게 문제 없죠?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살살 내리면 라운드. 자, 이렇게 함수를 선택하고 나면 바로 선택됐는지 꼭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함수가 많기 때문에 찍는 과정에서, 클릭하는 과정에서 잘못 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별거는 아니지만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음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합니다. 맞죠? 맞으니까 확인. 자, 다음 넘버가 나왔네요. 넘버 읽어볼게요. 넘버는 반올림하려는 수입니다. 자, 반올림하려는 수는 이것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구하더라? D-average로 구했잖아요. 그래서 함수 추가 D-average 자, 했습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D-average. 자,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테이블 내용 전체. 테이블
내용 전체를 말합니다. 목록에 또 열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거 이제 뭉쳐서 하면 조건에 만족하는 테이블 전체에서 평균을 구합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테이블 내용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주인님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래 또 확인. 항상 이렇게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거 생각 조금만 하시면 금방금방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읽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나 뭐 테이블 내용 전체나 또는 목록 영역 지정이나 지정할 셀 범위입니다. 만세 셀 범위 나왔습니다. 자, 주인님 드래그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셀 범위란 말이 많이 놉니다. 셀 범위는 드래그 해주세요. 이런 말이 되고요. 무엇을? 테이블 내용 전체를 드래그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다. 자, 레이블부터 여기까지가 테이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래그. 다음 두 번째 칸 찍겠습니다. 필드. 자, 여기는 목록에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다운표로 묶은 열 레이블입니다. 여기는 숫자를 찍든지 열 레이블을 찍으면 됩니다. 나는 숫자 적을 거예요. 참고로 레이블이란 이거 찍어주든지 숫자는 1, 2, 3, 4를 하면 됩니다. 일단 2번과 3번은 아예 관련이 없죠.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평균이니까 글자는 평균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해야 된다? 4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마지막 칸.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정한 조건 있는 셀 범위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셀 범위. 주인님 드래그 해주세요. 뭐를? 조건, 지정한 조건 있는 것을 드래그 해주세요. 다음 이 범위는 드래그는 열 레이블하고 아래 셀입니다. 자, 출발. 열 레이블 아래 셀, 열 레이블 아래 셀, 열 레이블 아래 셀, 열 레이블 아래 셀, 열 레이블 아래 셀. 이 중에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요거 맞죠? 학과가 경영학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자,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채워주면 습관적으로 위에 한번 찍어주시고. 자, 내가 생각했던 답이 3.7366. 실제 답도 3.7366. 맞죠? 여기까지는 맞았단 말입니다. 확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처음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찍고. 자, 그랬더니 3.73666 나왔습니다. 요 칸도 채워야 되겠죠. 넘버 디짓. 자, 여기는 읽어보니까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지정합니다. 자, 요거는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거?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입니다. 이하인 경우에는 플러스 값, 양의 값, 양수를 해야 되고, 다음 소수점 이상 있죠? 이상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인 경우는 마이너스를 입력합니다. 지금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입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자리는 몇째 자리까지 나타나야 된다?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면 됩니다. 그랬더니 자, 3.74 내가 생각했던 3.74 맞죠? 됐습니다. 만약에 3을 한번 해볼까요? 찍고 3 하면은 자, 이거 보십시오. 3.74가 나와야 되는데 3.737로 나오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엇을 한다? 2 확인. 정답입니다. 이건 지워버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대화만 잘하면 답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다음입니다. 표사에서 커뮤니케이션이네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예, 회계. 이거. 다음 경영 전략. 이거. 크게 문제없네요. 모두 70점 이상인 학생 수를 자, 계산하시오. 자, 세 개가 다 70점 이상 돼야 되네요. 요거 세 개 다 70점 이상. 요거는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요거 세 개 다 70점 이상. 요거는 55점, 60 안 되고, 요거 세 개 다 70점 이상이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 3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할 함수. count if 중 알맞은 함수를 쓰세요. 이 말은 세 개를 다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중에 맞는 거 하나를 쓰라. 이런 말이 되고요. 각각 찍어보면 아시겠지만 count는 숫자 셀의 개수 헤아리는 거. count if는 count와 if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숫자 셀 개수 세리는 거. count if 쓰는 이거 count if와 비슷한데요. 복수 조건의 여러 개인 거. 지금은 요것도 70점 이상, 이것도 70점 이상, 이것도 7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count ifs가 아니면 안 되겠네요. 자, 답이 놀새를 찍어주시고 fx 간단하겠네요. count니까 뭐 C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count ifs 찍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드래그 한 거에서 주어진 조건에 만든 셀의 개수를 세립니다. 구체적으로 숫자 셀의 개수를 해야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 자, 먼저 랭 나왔네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조건을 검사할 셀 범위입니다. 자,
체크. 셀 범위니까 주인님 드래그 해주세요. 드래그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를 조건에 맞다 안 맞다 판단할 것을 드래그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자, 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셀 범위는 드래그 해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칸 찍겠습니다. 여기는 뭐 숫자를 적든지 식을 적든지 텍스트 글자를 적으면 되는데요. 이거는 형식으로 된 조건을 적어달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인님 이 안에서 어떤 거를 찾아낼까요? 우리 70점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70점 이상이라 그랬죠. 따라서 여기서 이상은 크거나 같다. 숫자는 70 하나 끝. 다음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찍어봤더니 조건을 검사할 셀 범위입니다. 아싸 셀 범위 드래그 해주세요. 무엇을? 조건을 검사할 셀을 드래그 해주세요. 자, 드래그 하는데 이거는 끝이 났죠. 이번에는 회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음 네 번째 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볼게요. 여기는 숫자식 글자 중에 하나인데 조건입니다. 자, 이 안에 들은 무엇을 찾을까요? 문제에서 모두 70점이잖아요. 70점 이상.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얼마? 70. 두 개 끝났습니다. 하나 더 남았죠. 찍고 여기도 조건을 검사할 셀 범위입니다. 드래그 해주세요. 뭐를? 맞다 안 맞다. 조건에 맞다 안 맞다 판단할 것을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니까 드래그. 다음 밑에 안 보이죠? 요 스크롤 바 요거 탁탁 내리면 나타납니다. 이거 누르면 나타나요. 자, 여기에서 다음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나 식이나 글자를 적는데 조건을 적어달라 그러네요. 여기서도 얼마가 돼야 된다? 크거나 같다. 얼마? 70. 마지막까지 지어주면 위에 한번 찍습니다. 자, 답이 나왔어요. 내가 생각했던 답이 얼마입니까? 3. 실제 답도 얼마? 3. 이 두 가지가 같죠? 같으니까 맞았단 말입니다. 엔터. 이게 끝이에요. 너무 쉽죠? 혹시 이러면 짜증 안 나세요? 나죠? 너무 쉬워서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그냥 엑셀과 내가 함수마법사와 내가 대화만 하면은 충분히 됩니다. 제가 지금 강의는 계산 작업만 하고 있지만 기본 작업 3번 그리고 기본 작업 3번과 그리고 뭡니까 10점짜리들 있잖아요. 분석 작업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들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거기에 대답만 잘 해주시면 아무튼 대화 상자가 펼쳐지면 거기에 있는 글자를 잘 읽고 그 글자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엑셀은 쉬워지게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이거 외워서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 5에서 학과네요. 학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세 문자와 앞에 세 개. 그러면 헬스 할 때 이것들을 말하네요. 이거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입학일자 이겁니다. 연도 요거네요. 2020 요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학 코드를 표시하시오. 예, 요거를 이용해서 답을 하는데 여기까지 보고는 모르겠어요. 자,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고 자, 하시오. 자, 표시에 학과가 요런 경우는 요렇게 나타내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요? 한번 볼까요? 일단 이거는 D 그리고 ES. 왜 첫 번째 글자만 세 글자는 대문자로 나타나고 세 글자만 하고 그 다음에 2015 요거는 2019죠? 2019. 자, 이렇게 나타나면 되네요. 형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자, 여기도 한번 적어볼게요. 두 개 정도 적을 수 있으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거 왼쪽에 있는 세 개를 떼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A는 대문자, RT는 뭐? 소문자. 다음 하고 나서 2021이 나타나면 되겠네요. 2021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에 답은 여기 찍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H자는 대문자 그리고 EA는 소문자 그리고 202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레프트 왼쪽에서 몇 개 골라내는 거 프로퍼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왜요? 프로퍼가 나는 뭔지 모르는데요. 한번 찍어보시면 돼요. 한번 두 개만 한번 찍어볼게요. F6 누르고 자, 모르실 때는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셔서 L 한번 눌러볼게요. 자, 레프트 어디 갔노? L. 자, 레프트 찍었습니다. 텍스트 문자열의 글자의 시작 지점부터 처음부터 지정한 수만큼 문자를 반환 돌려줍니다. 왼쪽에서 몇 개 떼낸단 말입니다. 다음 프로퍼 P 한번 눌러볼게요. 프로퍼 한번 찾습니다. 자, 프로퍼 어디 갔나요? 프로퍼 여기 있네요. 자, 이거 찾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찾으실 겁니다. 찍었더니 각 단어의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나머지 문자는 소문자로 한다. 그러니까 이 프로퍼가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하는 겁니다. 충분히 찾으실 수 있겠죠. 이런 해피 뉴 이어 연이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나는 이거의 답을 어떻게 구했는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글자에서 왼쪽에 있는 세 가지를, 여기죠. 자,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글자 세 개를 빼냅니다. 자, 이것이 뭐? 레프트. 레프트 함수로 하면 빼지겠죠. 다음, 이 결과값을 두 번째로 어떻게 한다? 두 번째로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바꾸면 되겠네요. 프로퍼. 그러면 나는 왼쪽에서 빼낸 결과값을 프로퍼 했습니다. 엑셀은 거꾸로니까 프로퍼 안에 레프트가 들어가면은 HEA는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여기 찍고 항상 엑셀은 찍고 출발하고 확인하고의 무한반복입니다. 자, 뭐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나는 레프트를 해서 세 개를 꺼낸 다음에 그 결과값을 프로퍼로서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라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했습니다. 엑셀은 거꾸로 들어가니까 프로퍼 안에 레프트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F6 누르겠습니다. 자, 프로퍼 P. 자, 프로퍼 있네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프로퍼. 각 단어의 첫 번째 문자를 뭐 대문자로 변환하고 나머지 문자는 소문자로 합니다. 맞죠? 변환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안다고 안 읽으시면 먼 날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자격증을 따서 석 달 뒤, 1년 뒤에 다 잊어버리면 자격증 딸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석 달 뒤, 1년 뒤, 3년 뒤에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글자만 이해하신 분은, 이 글자를 이해를 하신 분은 3년 뒤에도 시험 쓰더라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확인. 자, 다음입니다. 텍스트.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뭐 인용 보호로 둘러싸인 텍스트 또는 텍스트를 축출하려는 수식 또는 텍스트가 있는 셀 주소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HEA가 나와야 됩니다. 자, HEA가 적어주면은 이게 HEA로 바꿔주겠단 말 아닙니까? 자, 이 HEA를 골라내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골라내는 함수 레프터였죠. 그래서 함수 추가 뭐 레프터 함수 추가 레프터 L 그리고 L. 자, 레프트 찾습니다. 레프트. 또 읽어보셔야 됩니다. 안다고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읽고, 어떨 때는 안 읽고 하셔서는 안 돼요. 알아도 습관적으로 읽어주시는 게 버릇이 돼야 됩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텍스트 문자 열을. 자, 텍스트란 말은 글자입니다. 글자 열이란 말은 글자가 여러 개입니다. 의 시작 지점부터, 처음부터 지정한 수만큼, 3이라면 3개만큼 세 문자를 반환합니다. 돌려줍니다. 맞죠? 우리 처음에서부터 3개 골라 넣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확인. 자, 텍스트 한번 읽어볼게요. 텍스트. 자, 축출하려는, 끄집어내려는, 추출이란 말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려는 문자가, 글자가 들어있는 글자열입니다. 주님, 끄집어내려는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의 답은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클릭. 다음, 넘버 캐릭터. 읽어보겠습니다. 넘버 캐릭터는 왼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글자에서 H부터, 왼쪽에서부터 축출할 문자 수를 지정합니다. 끄집어낼 수 몇 개? 3개를 끄집어내어야 되니까 여기는 무슨 숫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 3 아니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채워주면 위에 한번 찍고요. 그랬더니 여기서 왼쪽에서 3개를 끄집어냈더니 HEA가 되고 이거 결과가 HEA가 되네요. 확인하지 마시고 항상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 쓸 때는 처음에서 찍고 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 HEA가 맞잖아요. 맞으니까 확인. 선생님, 왜요? 아니, 여기는 됐지만 2020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하면 되겠죠? 어떻게? 자, 이거에다가 자, 요거 연을 골라내면 됩니다. 이 열로 골라내면 돼요. 그런데 이 글자와 이 연도는 글자입니다. 글자와 글자를 할 때는 뭐? 엔더 연산자. 여기 보니까 엔더 연산자를 사용해랬죠. 자, 엔더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나면 오답입니다. 틀린 답이에요. 반드시 레프터, 프로퍼, 이열 써야 되고요. 엔더 연산자도 사용해야만 됩니다. 안 해도 되던데요. 오답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건 없어요. 무조건 사용해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더하기니까 클릭, 수식 입력줄 찍고 엔더, 뭐 이열 함수로서 이 연도를 구하면 되겠죠. 다시 F6 눌리고요. 이열, Y 됐습니다. 자, 여기도 읽어보셔야 돼요. 이열. 이렇게 엑셀과 내가 대화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1900에서 9909 사이의 정수로 일정 날짜의 뭐를 구한다? 연도를 구합니다. 맞죠? 우리 2020 연도를 구해야 됩니다. 확인. 자, 여기에 시리얼 넘버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리얼 넘버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사용하는 날짜, 시간 코드의 코드 형식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님 이거예요. 날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랬더니 2020이 나왔고요. 최종 결과는 HEA 2020이 맞습니다. 확인. 자, 됐네요. 자, 여기가 끝이냐? 그렇진 않죠. 이거 우리 채우기 핸들러를 이용해서 채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셀번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의 답을 구할 때는 이거 찍었고 이거 찍었습니다. 다음 이거의 답을 구할 때는 이거 찍고 이거 찍어야 되겠네요. 이거의 답을 구할 때는 이거 찍고 이거 찍어야 됩니다. 자, 찍는 위치가 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를 때는 달러 사인 붙인다, 붙이지 않는다,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쫙. 자, 답이 나와 있네요. 오, 영어가 나왔네요. 아, 맞다. 아닙니다. 확인. 엑셀은 찍고 출발하고 확인입니다. 자, 이 두 개 맞죠? 이 두 개 맞죠? 이 두 개 맞죠? 이렇게 최소 2개 또는 3개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건 지워버릴게요.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그렇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튼 내가 생각했던 답과 함수나 수식을 생각해서 나왔던 답이 2개 또는 3개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맞으면 맞았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